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동시행항변이라고 해서요. 이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결국은 아까 15년에 이제 도입됐는데, 이게 새로운 분쟁거리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침해했니 안 했니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지금 분쟁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이 권리금 회수 청구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나 그거 물어주기 전까지는 못 나가겠어 라고 하는 건물 인도에 대한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판이 많이 늘어지게 되죠. 기간이 돼서 나가라고 그러는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그러는데 임차인이 달리 방법이 없죠. 기간이 됐으면 원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는 이것 때문에 못 나가 라고 하는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거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영업을 더 하기 위해서. 자, 그럴 때 나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침해당했어. 그래서 임대인 당신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으니까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상받기 전까지는 못 나가.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점에 대해서는 법에는 어쨌든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이제 논란이 되는데, 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금액 산정을 위해서 현행법상 반드시 거의 대부분 감정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건물 인도 판결에 따라서 인도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 감정이 곤란해지는 우려가 있어서 동시행항변권을 인정해야 될 현실적인 필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법리적으로 동시행항변권을 인정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인정해야 될 필요는 앞서 보신 것처럼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도되고 나면은 나중에 감정 절차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지만, 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하고심 판결들은 거의 대부분 항변권은 좀 부정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좀 보시면 다 이제 서부지방법원, 그 다음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다 이게 논리는 비슷한데요.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할 의무, 명도의무입니다. 명도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목적물 인도의 원상회복 의무인데 반해서 임대차 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목적물 인도의 원상회복 의무인데 반해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하고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양자는 하나의 임대차 계약에서 이루어진 계약이행의 원상회복 관계에 있지 않고 그 발생 원인을 달리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두 간에는 이행상 결례 관계가 없다 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 청주지원 판결도 비슷합니다. 계약 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보시면은 임대차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라 손해배상 채무는 임대차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 상가 임대차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방해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별개의 사실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서로 이제 발생의 근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으냐, 임차인으로서는. 어쨌든
임대인으로부터 그런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는 사태에서 그런 손해배상 청구권을 적절히 보호받아야 되는데, 임차인으로서 합리적인 방법은 그냥 마냥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 그 방해받았으니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니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주장 자체로서 동시행명권이 없으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그거는 딴 데 가서 다투세요, 이 사건은 그냥 그 건물을 비워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건물 인도와 손해배상 간에는 동시행 관계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심리하지 않겠다, 딴 데 따로 해라 라고 해서 그냥 건물 명도 판결만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건물 명도가 되고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감정해야 될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낭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명도소송이 들어왔다면 그냥 동시항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소를 한번 해보는, 반소. 내가 손해배상 받을 게 있다 해서 임대인을 반소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하게 되면은 두 사건이 맞물리게 되거든요. 두 사건이. 본소와 반소가 한꺼번에 맞물리기 때문에 하나만 건물 명도만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